저는 28년 동안 기도 점막 손상과 만성 기침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석입니다. 요즘 제가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보는 분들이 바로 가래를 빼보겠다고 캑캑거리는 행동 때문에 성대가 갈라지고 점막이 터져 피가 비치는 경우예요. 더 큰 병이라고 오해하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몇 달을 고생하는 분들도 정말 흔합니다. 이걸 지금 바로 멈추지 않으면 기침과 이물감이 훨씬 오래가요. 사실 대부분의 가래는 빼낼 필요도 없는 것들인데 억지로 빼려다 보니 점막이 헐고 신경이 더 예민해져서 실제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가래 색깔만 봐도 그래요. 누런색이나 초록색이 나온다고 큰 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건 백혈구 단백질 색이지 더러운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목에서 느껴지는 가래의 대부분은 폐에서 온 게 아니라 코 뒤로 넘어온 끈적한 코가래입니다. 이런 오해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극만 더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몇 달씩 고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말씀드릴 방법대로만 하시면 일주일 안에 목이 훨씬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도 가래 때문에 캑캑거리거나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은 경험 있으신가요? 제가 최근에 만나뵌 한 어르신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72세 박영숙님이라는 분이셨는데요. 목에 가래가 꽉 막힌 것 같다고 하루 종일 캑캑거리셨습니다. 따님도 옆에서 보면서 큰 병이 아닌가 너무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살펴보니까 가래는 거의 없고 점막이 빨갛게 헐어 있더라고요. 계속 긁어내듯 소리를 내다 보니 감각이 예민해지고 없던 이물감이 생겨서 실제보다 훨씬 많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계셨던 겁니다. 그 어르신께 제가 권한 건 아주 단순했어요. 캑캑거림을 멈추고 물을 자주 마시고 가래 느낌이 올라올 때는 억지로 뱉지 말고 그냥 삼키는 습관을 들이자고 한 겁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죠.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이물감이 크게 줄면서 밤에 깨는 횟수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따님도 옆에서 보니까 기침 소리가 확 줄어들어서 놀라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요점은 여러분의 목 건강관리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보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어 몇 달을 더 고생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왜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확실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기침과 가래를 악화시키는 일상 속 위험 요소 6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말씀드릴 건 점막을 계속 긁어내는 캑캑 소리입니다. 이 소리를 낼 때마다 여러분의 성대가 강하게 닫히면서 점막에 마찰이 생기거든요. 반복적인 자극이 점막을 헐게 만들고 가래를 더 많이 느끼게 만드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겁니다. 한국호흡반응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런 점막 자극은 기침 신경 민감도를 2배까지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제가 만났던 69세 박성호님은 가래를 빼겠다고 하루 종일 캑캑거리다가 결국 목이 붉게 부어서 쉬는 소리까지 나기 시작했어요. 그분께 제안한 건 간단했습니다. 캑캑거림 대신 조용히 삼키거나 물을 한 모금 마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소리가 나는 순간 이미 성대가 닫히는 거라 더 자극이 된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에 몇 번이나 캑캑거리시나요? 한번 세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가래색을 균해색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런색이나 초록색이 나온다고 해서 큰 감염이 생긴 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 백혈구 단백질 색이며 더러운 게 아닙니다. 국립호흡기 환경센터 분석에서도 가래색은 감염 여부보다 염증량과 더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72세 김현옥님이라는 분은 초록빛 가래가 나온다며 정말 겁을 먹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살펴보니 단순 염증 반응이었습니다. 제가 드린 조언은 색보다 지속기간과 동반 증상을 더 살펴보라는 거였어요. 색만 보고 스스로 큰 병으로 단정하지 마시고 열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하는 다른 증상이 있는지를 봐야 해요. 여러분은 가래색 때문에 걱정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코에서 내려오는 가래를 폐에서 온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어르신들의 가래 대부분은 코 뒤로 넘어온 끈적한 코가래예요. 국내 비강 연구 보고에 따르면 감기 후 누런 가래의 70% 이상이 코에서 내려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75세 이정혜님은 폐가 안 좋은 줄 알고 걱정하셨는데 실제로는 부비동에서 흘러내려온 가래였어요. 이런 경우에는 코세척이나 따뜻한 수증기로 코안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코가래는 특히 눕거나 숙일 때 더 많이 느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가래가 언제 가장 심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인가요? 아니면 밤에 누워 있을 때인가요? 네 번째는 신경과민으로 생기는 가짜 이물감입니다. 신경이 예민해지면 실제 가래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해외 감각신경연구팀은 반복 자극이 감각신경 흥분을 최대 3배까지 증가시킨다고 밝혔어요.
68세 정태수님은 가래가 거의 없는데도 계속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하루 종일 목을 두드리곤 했습니다. 이분께는 목이 간질거릴 때 억지 기침 대신 깊게 삼키기나 복식 호흡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렸어요. 감각이 예민해지면 소리 없는 작은 자극도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실제보다 많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5번째는 잘못된 호흡으로 성대가 다치는 경우입니다. 성대가 다친 상태에서 내쉬면 자극이 더 심해져요. 국내 기도기능 연구에서도 성대 압박 호흡은 기침 빈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됐습니다. 70세 장민아님은 숨을 급히 들이마셨다가 기침이 연달아 터지는 경험을 반복했어요. 이분께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을 좁혀 조용히 내쉬는 연속 호흡을 연습하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숨을 멈추면 자극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숨을 급하게 들이마실 때 기침이 나시나요? 6번째는 가래를 끝까지 뱉어내려는 과한 힘주기입니다. 지나친 힘주기는 성대 상처와 어지러움까지 유발해요. 호흡역학 실험에서 강한 기침은 성대 마찰력을 3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74세 윤혜성님은 힘껏 기침하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어지러움을 호소했습니다. 이분께는 조용하지만 강한 바람을 내뿜는 허프 기침법을 사용하라고 권해드렸어요. 반복 기침은 피로감을 빠르게 올리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힘을 주다가 머리가 띵한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목을 상하지 않게 가래와 기침을 관리하는 생활 실천법 10가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허프 기침법을 활용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성대를 닫지 않고 바람만 밀어내서 가래를 올리는 기법입니다. 처음엔 힘이 잘 안 실릴 수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에 조용히 3개 후 하고 밀어내는 거예요. 평소 기침할 때 소리가 크게 나신다면 이 방법으로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소리가 크다는 건 성대가 강하게 닫힌다는 뜻이니까요. 두 번째는 코세척으로 코가래를 감소시키는 겁니다. 뒤로 넘어오는 코점액을 줄이면 목 이물감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다만 너무 차가운 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피하시고요. 미지근한 생리식 염수로 하루 한두 번 가볍게 세척하시면 됩니다. 코가 막히면 가래도 같이 증가하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코와 목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코 관리가 곧 목 관리예요. 세 번째는 침 분비를 늘려서 점막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침은 우리 몸의 자연 보호막 역할을 하거든요. 다만 박하향 사탕은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요. 향이 약한 사탕이나 껌을 활용하시면 좋아요. 외출할 때 입이 자꾸 마르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네 번째는 따뜻한 음료로 건조를 완화하는 겁니다. 미지근한 온도는 신경 자극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뜨거운 음료는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목이 마를 때 어떤 온도의 물을 드시나요? 찬물을 드신다면 오늘부터 미지근한 물로 바꿔보세요. 5번째는 자극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찬 공기나 먼지는 기침 신호를 빠르게 올려요. 한번 자극되면 몇 시간 지속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건조한 공간은 최대한 피하세요. 특정 장소만 가면 유독 기침이 나신다면 그곳의 환경을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6번째는 물을 마실 때 타이밍을 잘 잡는 겁니다. 가래가 올라올 것 같을 때 미리 물을 한 모금 마시면 자극을 줄일 수 있어요. 기침이 시작된 후에 마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물은 항상 가까이 두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7번째는 말을 할 때 목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오래 말하면 성대에 무리가 갑니다. 특히 기침이 심할 때는 목소리를 낮추고 천천히 말하는 게 좋아요. 전화통화를 오래 하신 후에 목이 아프신가요? 그럴 때는 목소리 크기를 줄이고 중간중간 물을 마셔주세요. 8번째는 밤에 자는 자세를 조절하는 겁니다. 완전히 누우면 코가래가 목으로 더 많이 넘어오거든요. 베개를 조금 높여서 상체를 약간 올린 자세로 주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밤에 기침 때문에 자주 깨신다면 이 방법을 꼭 시도해보세요. 9번째는 실내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건조한 환경은 점막을 마르게 해서 자극을 증가시켜요.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이 따끔하신가요? 그렇다면 습도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10번째는 급하게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겁니다. 음식이나 물이 기도로 잘못 넘어가면 심한 기침이 유발될 수 있어요. 천천히 삼키는 습관을 들이시고 식사 중에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밥 먹다가 살에 들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조용히 기침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 포인트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래를 빼내려고 캑캑거리는데 사실 이 행동이 점막을 손상시키고 기침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가래가 더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상식과 습관이 문제를 키우는 거죠. 가래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누렇거나 초록빛이 난다고 큰 병이 아니라 그냥 염증 반응일 뿐입니다. 그리고 목에서 느껴지는 가래의 대부분은 폐가 아니라 코에서 내려온 거예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달씩 기침이 이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목이 따끔하고 밤마다 깨고 숨 쉬는 것조차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점막이 계속 걸면서 통증이 생기고 목소리도 갈라지고 심지어 어지러움까지 느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정말 힘들어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점막이 금방 안정되고 가짜 이물감도 사라지고 기침 횟수도 눈에 띄게 줄어드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밤에도 푹 주무실 수 있고 말할 때도 편하고 외출할 때도 자신감이 생겨요. 단 몇 주만 제대로 관리해도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허프 기침법으로 조용하게 가래를 올리고 코세척으로 코가래를 줄이고 물을 자주 마셔서 점막을 보호하고 자극적인 환경을 피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게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신경 쓰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를 꼽자면 캑캑거리는 행동을 멈추고 허프 기침법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목이 훨씬 덜 피곤해지실 거예요.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가래가 올라올 것 같을 때 캑캑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우하고 바람만 밀어내는 거예요. 처음엔 익숙하지 않겠지만 며칠만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물을 항상 가까이 두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고 외출할 때도 작은 물병 하나 챙기시고 자기 전에도 물 한 모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만으로도 점막이 훨씬 편해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침을 악화시키는 숨버릇과 숨을 어떻게 쉬어야 목이 편해지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호흡만 제대로 바꿔도 기침이 반으로 줄어드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특히 밤에 누워서 숨 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테니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평소 어떤 상황에서 기침이 가장 심해지시나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인가요? 밤에 누워있을 때인가요? 아니면 말을 많이 한 후인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그 상황에 맞는 해결법도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저희 채널은 시니어분들의 건강한 일상을 지키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